신입 개발자 과잉 공급 시대에 나만의 취업 전략에 대하여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 설명에 대한 목차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어요. 먼저 발표자 소개가 있고요. 그 다음 소프트웨어 개발자 플러스 알파 되는 방법, 그 다음에 2024년 취업 전략, 다음 각오 및 Q&A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려운 길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과정이기 때문에 소문 좀 많이 내주시기 바라고 유익한 정보를 드리도록 오늘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폴리텍 대학의 AI 금융 소프트웨어과 교수로 재직 중에 있고, 교수와 학계 관련 이력과 산업계 관련 이력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폴리텍 대학에서는 이 강의를 정년 교수들이 직접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도 학계와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고, 또 산업계 관련해서 금융계에서 22년간 몸담은 경력이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또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알파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자라고 하는데, 이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되면 먼저 윈도우 시스템을 만들까요? 또 카톡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게임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은행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또 학교의 성적 처리 시스템을 만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IT 직군으로 취업을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윈도우를 만들거나 카톡을 만드는 경우는 많이 드물 것입니다. 은행 시스템을 만든다든가 학교에서 성적 처리 시스템을 만들듯이 어떤 회사가 그 회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업무 처리 프로세스를 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구현하는 것이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큰 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자라는 부분을 한번 보면,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 즉 뭐 C 언어나 자바, 파이썬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실제 업무 처리 등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직무입니다. 또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직무뿐만 아니라 이것에 제반 모든 사항들, 즉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운영하는 작업의 가장 중요한 행위자로서 여러분들이 직업을 갖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중에 가장 많은 신입 인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는 어디일까요? 일단 뭐 고급 인력이라든가 경력자 시장을 제외를 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핵미사일을 만든다든가 지구온난화 등 과학 지식의 복잡한 공식이나 연산 등을 처리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구현한다. 이런 부분들은 경력자나 전공자, 이 부분을 열심히 했던 전공자의 시장일 겁니다. 또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구현하기 위해서 약간 팬시하고 좋은 분야이긴 하지만,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더 경력을 쌓거나 전공을 유지하였을 때 접근할 분야일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은 회사의 어떤 마케팅 부서, 전략 부서와 같이 어떤 회사의 회계 자료나 판매 자료, 이러한 것들을 처리를 하여 정보를 얻거나, 인공지능 기법 같은 걸 활용하여 뭐 대출 심사를 하거나 보험 가입 등의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 기업, 공공기관, 학교 등의 그 업무를 정보 시스템으로 처리하기 위한 분야, 또 기업 등 조직이 지금까지 산적한 업무를 정보 시스템으로 처리하고자 뭐 자문을 받거나 아니면 대규모의 인력이 투입된 정보 시스템 구축이 잘 되었는지 어떤 감리 감독을 받는 분야 등이 여러분들이 나가야 될 분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코딩이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어디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면 코딩을 잘하는 개발자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코딩이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은 어떤 전산 시스템으로 처리하기 위한 프로그램 언어로 작성하는 행위다. 또 뭐 C 언어, 자바, 파이썬과 같은 컴퓨터 언어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다. 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이 어떤 정보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데 가장 중요한 행위일 겁니다. 즉 우리가 간단하게 이 코딩된 내용을 봐도 엘리베이터라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최고층이 10층, 최하층이 0층이라고 하면 이 엘리베이터가 업이라는 기능을 이렇게 코딩을 통해서 구현하고 엘리베이터가 내려간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코딩을 통해서 구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는 코딩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2010년까지는 코딩을 잘하는 인력 정도가 필요로 했어요. 하지만 지금 최근까지는 기업의 IT 구조를 이해하는, 즉 이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를 이해하는 기본 소양을 요구합니다. 즉 기업의 전반적인 아키텍처를 이해를 한다라는 것은 업무, 어떤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업무를 알아야 되고 응용 아키텍처, 즉 이 부분이 코딩과 많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이 코딩인 분야, 그다음 데이터 아키텍처, 즉 데이터 부분, 그 다음에 기술 아키텍처, 기술 부분, 보안 아키텍처, 이렇게 5개를 우리가 보통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BA, AA, DA, TA, SA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신입으로서 아마 우리가 배워서 나갈 수 있는 것은 코딩 능력, 코딩 능력만으로 안 되죠. 당연히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능력이 필요로 합니다. 또 당연히 인프라에 대한 이해도를 갖고 있어야 돼요. 즉 하드웨어적인 요소인 우리가 뭐 서버라든가 클라우드라든가 네트워크 지식을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되고 상식적 보안 정도까지도 우리가 갖춘 사람을 신입 개발자로 우리가 필요로 했습니다. 업무는 회사의 독특한 영역이기 때문에 와서 배워라 라는 정도로 신입 개발자를 이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AI 모델링 아키텍처가 추가될 것입니다. 즉 AI 프로그래밍 능력을 기본기로 요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신입 직원에게도. 예를 들어 모델이 오버핏이니 드롭아웃을 좀 추가해라 라고 했을 때 알아들을 수 있는 신입 개발자를 필요로 한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AI 시대라고 얘기하면서 AI에 대한 이야기가 사방에서 들려옵니다. 그럼 AI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죠. 즉 우리가 실제 AI의 뭐 LLM 분야, 즉 라지 랭귀지 모델로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챗GPT라든가 아니면 모델을 학습하고 튜닝시키고 하는 분야는 여러분들이 전공과 이론을 겸비한 사람을 요구하는 전문 분야이고 이 부분을 위해서 전문적으로 뛰어들어가도 시장은 한정돼 있다. 구직 시장은 이런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또 만약에 라이브러리나 오픈 API를 활용하여 이미지를 판단하거나 아니면 이 어떤 데이터를 구분하는 라벨러라든가 챗GPT의 API를 이용하는 부분들은 개발보다는 단순하게 유저 수준, 사용자 수준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래머가 어떠한 로지컬한 구현만 구현하는 코딩 실력만으로는 프로그램을 구현하지 못하고 당연히 SQL의 쿼리 랭귀지 같은 데이터베이스 처리 능력을 기본으로 알아야 했던 시대였던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AI 프로그래밍 능력을 기본기로 요구하는 시대가 오고 있고 지금 바로 빨리 도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학과에서는 어떻게 이 부분을 준비하고 있냐 하면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AI 소양을 기본적으로 갖춰야 한다는 생각으로 학과 명칭을 변경하고 다음 능력을 갖도록 푸시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일일적으로 저희가 읽어드리긴 그렇지만 실제 이 부분은 우리가 구글에서 이 구글의 한 축인 AI 한 축인 텐서플로우에 대한 기본적으로 기초적인 소양 지식을 이 정도는 갖추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 가이드 문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최소 그 사람이 어빌리티가 있는지 이것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해 나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는 올해 취업 전략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 대한 내용을 제가 어떠한 사이트에서 한번 딱 와닿는 내용들이 있어서 캡처를 해왔습니다. 현재 개발자 수급이 어떻다고 보시냐라는 글이 올라왔는데 실제 아래 내용들은 댓글입니다. 요즘에 그래서 이 내용이 솔직하게 있는 용어들, 여러분들이 그 막연하게 알고 있는 용어들이 많이 사용될 거예요. 요즘에 어떤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정부에서. 그래서 확실히 정말 이러한 기관들이 많습니다. 즉, 회사 수요에 비해서 교육기관이 많습니다. 특히 국비지원 과정에 있는 파이썬 이미지 쪽이랑 백 프론트엔드 쪽 많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사실 과잉 공급이에요. 할 거 없는 사람들, 이거 좀 너무 비하한 얘기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 너도 나도 국비학원 6개월하고 취업전선에 나가는 실정이다. 즉 일반적인 국비학원에서 6개월 과정으로 개발자를 양성해 내고 있어요. 역으로 배우는 입장에선 그렇지만 이 부분을 소유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도 기본적인 그 초급 개발자, 신입 개발자의 소양을 6개월 만에 찍어서 나온다라는 시기는 이미 지났다라고 지금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너무 많아요. 뭐 앞에 AI 등등 이름도 근사하게 붙이고 뭐 아두이노 같은 키트 다루던 과정들 뭐 그다음에 뭐 그래프 차트 좀 그리고 데이터 분석 시각화라든가 그다음 장난감 같은 프로젝트 기업에서 활용하지도 않는 장난감 같은 프로젝트 하던 것들 다 망했습니다. 오직 하면 작년에 구직 공고에는 이러한 과정에서 진행한 토이 프로젝트 수행 포트폴리오를 이력서에 첨부하면 탈락합니다. 라고 한 줄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사 코딩 학원들도 다 프론트 백엔드 개발자 양성한다라고 하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국비 졸업생들은 더욱 취업문이 좁아지는 형국일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해서 비관적인 얘기들이 많네요. 근데 실제 그나마 어떤 중소기업의 사무직이나 이런 것보다 실제 아직까지 IT 개발자의 문이 넓다라는 얘기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반 사무직에서 시작해서 10년 정도의 어떤 경력자 시장에서 낮은 연봉과 그 어떠한 그 자기의 개발이라든가 이런 게 힘든 분야이긴 한데 IT 개발자 시장은 앞으로 그 신입으로 들어간 때까지는 어렵지만 경력자 과정이 그나마 어느 정도는 보장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러한 학원들이라든가 이런 과정들이 그 시작해서 아마 한 2년 이상, 3년 이상 진행돼서 이 사람들이 지금 많이 경력 2년 시장에도 나와 있다라는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들을 전부 종합을 해보면 올해가 지났죠. 2023년 개발자 취업이 어려워진 거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문제는 뭐냐면 어, 장난감 프로젝트 일부분 완성하는 실력으로 더 이상 어느 회사도 받아주지 않는다라는 상황들입니다. 즉 본인이 실력으로 무장하고 있지 않으면
내년 2024년에는 취업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그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솔직하게 한번 얘기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대학을 다 졸업했고 다 입학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수능을 치고 하면서 본인의 등급을 다 알고 지원할 대학의 수준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수능을 여러분들이 문이과로 나눠서 봤다라고 하면 국영수, 과탄, 삽탄 각 요소들이 어느 정도의 성적의 등급을 받았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게 다 대학을 갔습니다. 즉 취업 시장도 당연히 본인이 가진 요소로 어느 정도 등급이 나눠지고 경쟁하는 구조로 되었습니다. 올해서부터. 그래서 취업 시장은 상황에 따라 크게 커트라인이 바뀝니다. 지금 2024년은 커트라인이 높아지네 해요. 내년에는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시장 예측을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2023년에 예를 들어 사원수 3명의 회사가 1명을 뽑는데 몇백 명이 지원을 했어요. 심지어 당연히 2명이 지원했다라고 해도 본인이 옆 사람보다 그 어떤 등급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떨어지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각 요소들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서 급을 올려놔야 된다. 단순히 과정을 이수한다. 라는 걸로 올해 취업하긴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본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뻔한 취업 이론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취업 시장에서는 스펙이 있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스킬셋이 있다. 즉 여러분들이 스펙 그러잖아요.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고 어느 전공을 했어. 그 다음에 경력도 좀 있어. 그리고 나이가 있다. 나이가 있다라는 것도 스펙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배워서 올릴 스킬셋입니다. 즉 개발 능력을 갖추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사무직군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 사무직군에 대한 어떤 스킬을 아무리 갖춰도 이 스펙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즉 제가 여기다 살짝 써놨는데 예를 들어 2, 3등급 정도의 그 수능 2, 3등급 정도에서 커트라인인 직업군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아무리 스킬셋을 늘려놔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IT 개발자에서는 실제 얼마나 자기가 개발 능력이 있냐라는 부분이에요. 아무리 자기가 스펙이 좋아도 혼자 개발하기가 불가능하고 조력자가 필요한 개발자라고 하면 취업 시장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기 예를 들어 한 2, 3등급이었는데 5등급이라고 하더라도 중간 수준의 개발 능력을 갖춘다 그러면 IT 개발자 실력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역으로 나의 스펙이 상당히 딸리더라도 스스로 창조적인 개발자일 정도로 훌륭하다라고 하면 충분히 IT 개발자로서 문을 두들길 수 있다라는 게 당연한 취업 이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걸 능가하여 앞까지 한 2년 전까지는 취업 시장에 신입이 뭘 알겠어 그냥 성실하면 되지 라는 배려로 취업이 가능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서부터는 이런 케이스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인의 실력을 많이 늘려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이 스펙과 스킬셋이라는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해놨어요. 여러분들이 뭐 우리가 출신 학교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학교가 좋다 그러면 학연도 있을 거고 학교가 좋은데 IT 개발자랑 무슨 상관이에요? 라고 하는데 어차피 신입 시장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회사에 와서도 열심히 배우겠지 라는 가능성이 있어서 좋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소수일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여기에서 논외일 거고 전공자인 경우에는 IT 전공자가 결국 나중엔 더 깊이가 있다라는 착각적인 생각도 많이 가질 수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 잘 동의를 못하는 부분이고요. 나이가 어느 정도
한 뭐 저희가 커트라인을 한 어느 정도라고 보는데 그 나이도 상당히 많은 나이라 그러면 어떤 조직 적응력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갖고 이력이 을 가질 수 있고 근데 나이가 많다 그래도 그 친구가 어떤 다른 직장 경험 유사 또는 그 다른 직장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높이 쳐줄 수도 있죠. 하지만 나이가 많은데 경력이나 이력이 빈다라고 하면 불성실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본인이 그렇다라는 게 아니고 기업에서 평가할 때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걸 충분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경력도 뭐냐면 만약에 본인이 금융권에서 창구에서 일을 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금융개발자가 된다 하면 당연히 도움이 되듯이 여러분들이 이러한 경력도 하나의 스펙으로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 경력이 비어있지 않다라는 것도 증명을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다음은 어학인 부분이에요. 어학이 필요한 경우는 국내에서 거의 드뭅니다. 하지만 어학 점수가 높다라고 하면 성실하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그 국내에서 토종 공부한 친구가 토익의 고득점자다라고 하면 이 친구는 상당히 성실하구나라고 보고 있고요. 해외 유학을 했다든가라는 것도 좋게 평가하지만 어학연수나 이런 거는 그렇게 크게 보고 있지 않은 게 그 현실이에요. 근데 가장 큰 건 이 스펙은 증명할 수 있는 증명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저희와 같이 쌓아나갈 스킬셋은 먼저 AA,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 즉 코딩 능력일 겁니다. 코딩 능력으로는 당연히 중요하죠. 가장 수요가 많은 분야가 스프링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우리가 주로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길을 걸을 겁니다. 이 부분이 비중이 저는 한 60% 정도다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이 부분을 늘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이 데이터 아키텍처 쪽, 그래서 SQL이라든가 조인 정도의 수준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테크니컬 아키텍처로 리눅스, 클라우드, 네트워크들의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AI 분야에 AI 모델 프로그래밍 능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이 지금까지 부분에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스킬셋을 이렇게 늘렸는데 이 스킬셋을 취업 프로세스에서 짧은 취업 순간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표현하려고 하면 이걸 증명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의 수료증을 갖고 있다라는 건 현실적으로 약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표현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나갈 겁니다. 이게 한 중간 정도고요. 그 다음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상위고, 그 다음 저희가 마련된 기업 연계 과정들이 있어요. 그 기업 연계 과정 안에서 그 기업에서 와서 평가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은 부분의 증명 결과가 될 거예요. 근데 기업 연계 과정도 여러분들이 선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선발 과정을 통과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올해서부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가진 이 스킬셋, 개발 능력이 있음을 채용 과정에서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부분이 올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럼 한번 내용들을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해의 취업 전략은 여러분들이 본인이 등급이 평가가 될 겁니다. 제가 평가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기업이 면접 시장이든 어떤 시장이든 이 부분이 경쟁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을 다른 시각에서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나마 IT 개발자 시장이 스펙만으로 평가하지 않고 능력을 보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본인이 스펙이 딸린다면 능력을 채워야 됩니다. 능력은 저희 과정에서 교수님들과 같이 채우는 겁니다. 근데 다른 과정과 같이 능력을 단지 코딩만으로 승부 걸다가 망합니다. 우리의 타켓은 기업 정보 시스템의 개발을 할 수 있는 다방면의 능력을 갖추는 거지 단순히 여러분들이 어떤 학문 중심적 코딩을 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입 개발자라면
코딩 능력과 데이터베이스, 인프라의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앞으로는 AI 모델링 능력까지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코딩 능력은 스프링 프레임워크 수준 정도를 갖춰야 되고 데이터베이스는 SQL이라든가 조인 정규화 정도는 당연히 갖춰야 되고요. 인프라 능력은 리눅스 OS라든가 서버, 네트워킹, 클라우드 분야에 대해서는 당연히 갖춰야 됩니다. 그 다음에 AI도 AI를 단순히 이용하고 AI에 대한 내용을 이해한다라는 게 아니라 AI 모델 프로그래밍 전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이러한 능력을 가졌는데 이러한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권장하는 방법은 관련 자격증을 갖는 거고 우리가 같이 수업을 하고 실습을 할 내용들을 일기를 쓰듯이 포트폴리오 하는 방법을 같이 진행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각오를 한번 보고 여러분들의 내용들을 채팅이라든가 아니면 오늘 오프라인으로 참석하신 분과 함께 같이 Q&A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입학할 때 취업 의지를 체크하고 입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학 전형은 큰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모듈별로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초과정, 심화과정, 특화과정 이러한 모듈 부분이 있어요. 그때마다 저희가 수준별 학습을 진행할 것입니다. 즉 수준별 반편성을 수시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수시 테스트를 하고 저희가 각 모듈별 두 과목이 F씩 탈락을 합니다. 그래서 40명을 입학하지만 평균 30명 정도가 졸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주말과 평일 밤 12시까지 학교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바탕으로 궁금하신 부분을 채팅이나 아니면 내용으로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어디 갔냐? 어? 아, 저쪽에 있구나.